자, 민주당이 사실 연일 지금 이 2030들의 어떤 이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. 뭐 얼마 전에 2030들을 말려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박구홍인가요? 누구죠?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뭐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지만 오늘 또 진성준이요 강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건데 그래서 고등학교 잘 나와야 돼요. 근데 왜 절 쳐다보세요? 선생님 아니 그냥 저쪽 보면 고등학교 잘 나와야 돼. 우리 저 지원님은 좋은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. 저 뺑뺑이에요. 예, 좋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일제 시대 때 조선 청년 가운데 똑똑한 청년은 두 부류가 나뉘었다. 손에 총을 들고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거나 아무리 해도 이 나라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편에 빠졌다. 청년의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나갈 때 나아갈 길은 둘이다. 하나는 혁명가, 하나는 마약쟁이다.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일제 시대를 예는데 지금 민주당 와서 지금 탄핵 찬성 이거 하는 사람들은 혁명가고 탄핵 반대하는 이 젊은이들은 마약쟁이라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빗대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근데 진짜 보니까 뭐 약쟁이란 말 오랜만에 듣습니다만 저걸 꼭 뭐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청년들이 뭐 아니면 도였다. 뭐 그 얘기 아닙니까? 네. 근데 또 평범하게 또 성실하게 또 삶을 살아간 영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저 민주당 패거리들은요, 이게 사고가 굉장히 좀 극단적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역사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런 식의 극단적 그 역사 인식을 하는 거예요. 뭐 아니면 도.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이분법, 흑백 논리 뭐 이런 건데, 예. 그러니까 저거를 진성준이 왜 얘기를 했는가? 현재의 2030 그 얘기에 연결시키려고 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예. 참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. 이게 이 진성준 의원은 전주 출신입니다.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전북대학교 총학생장 출신이에요.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 이후에 역사책을 하나도 안 봤구나. 하나도 공부 안 했구나. 라는 이야기를 들 수 있는 거고 특히 사람이란 게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.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또 이 실력을 다했던 사람도 있고 혁명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. 아, 그럼요. 그죠? 그런데 딱 두 개로 나눠서 혁명가 아니면 마약쟁이. 이게 바로 민주당의 좌파들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분법 논리지 않습니까? 예, 그럼 맞습니다. 이렇게 극단적으로 청년들을 보는 것 자체도 실제로 현실과 맞지가 않고요. 그리고 지금 요새 정치권에서 2030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막 30을 벗어나서 이제 40 세대에 접어든 사람입니다. 40입니까? 좋으시겠다. 축하드립니다. 4학년. 40. 아직 40대 초반입니다만 아, 그 지금 2030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은 상상 이상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살 집, 주거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러니까 직장도 불안정하고 이후에 취업, 육아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나의 삶을 그려 나갈 수가 없는 굉장히 암담한 현실 속에 2030 세대가 있습니다. 네. 그 2040 세대가 그렇게 누적되어 온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이번에 그 계엄 탄핵 이후에 그 어떤 불만들이 이렇게 표출되면서 폭발적으로 표출되면서 그게 탄핵 반대 시위에도 나가게 되고 네.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주장도 일부 하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어떤 2030들의 불만, 그 근저에 깔려 있는 불안감을 정치권이 빨리 헤아려서 반응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말라비틀어졌다든가 마약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거나 폄하하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이런 식의 2030 세대를 규정하고 이용하는 행태가 민주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얼마 전에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네. 이 상속세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관련해서 글을 페이스북에 하나 올렸는데 네.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주장을 얘기를 하면서 현재 50%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자녀 세대인 2030 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2030 세대에게 마치 지금 상속세 이 문제가 뭔가 직결되는 것 같은 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2030 세대를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
뭐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라든가 뭐 아니면 가업 상속 승계 공제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이 존속할 수 있게끔, 그렇죠. 그러니까 시장이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이에요. 네.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게 결국 2030 세대한테 도움이 되겠죠.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의 글은 뭐냐면 마치 2030 세대가 부모로부터 지금 물려받을 상속 못 받아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.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광장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이거 자체도 2030 세대에 뭔가 알게 모를 그런 불안감을 조장해가지고 그런 불만들을 더 키우려고 하는, 이용하는 행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민주당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지금 2030 세대의 그 불만,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정을 불안감을 헤아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에너지를 이용할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도 불만이었어요. 걱정이네. 저는 물려줄 것도 없는데 상속세 걱정도 없는데. 그럼 뭐 2030이 상속세 때문에 이게 한다. 그 뭐 진짜 참 몇 명이나 되겠어요. 그건 정말 말이 안 네? 되는 얘기죠. 지금. 참.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을요, 그 이제 한동훈이 대표 시절에 저희 그 전략기획본부에서 만들었던 플랜을 청년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근로소득을 갖기 시작해서 최단 시간 내에 네. 그 중산층에 편입될 수 있도록 네네. 뉴 미들 프로젝트 해갖고 지금 중산층이 튼튼한 사회가 이 경제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치도 굉장히 안정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이건 뭐 다 인정하는 그런 논리인데,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항아리 사회 중간이 이렇게 위 아래보다도 상하보다도 더 두꺼운 두터운 중산층, 그걸 위해서 이제 청년층이 기존 중산층의 최단 시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뉴 미들 프로젝트를 만들자 해갖고 뭐 하는데, 그거는요 그 상속세, 지금 우리 유지아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도전을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아주 공정한 룰로 인센티브를 팍팍 주면서 스타트업부터 시작해갖고요. 그렇죠.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에요. 네. 청년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. 진짜 청년들의 아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청년들을 무슨 마약쟁이라든지 또 말려 죽여야 된다라든지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중도복수인가요? 참 기가 막힙니다. 저는 민주당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,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밑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응원들 많이 기다려